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STEAM R&E 과제 지원 공고에서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하단부로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연구계획서 양식 입문 분야라고 있어요. 물론 일반 분야 하시는 학생들은 일반 분야 다운로드 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게 제안 요청서였어요. 공고문은 짧게 나온 것들이고요. 연구계획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한글로 나오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STEAM R&E 연구계획서 입문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정보는 지역, 시도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학교명 쓰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구분, 일반 고등학교 이대로 쓰시면 돼요. 과제명은 최대 30자 이내고 연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면서 간결 명료해야 함 이렇게 돼 있죠. 30자 넘으시면 안 돼요. 글자 맞추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 지도교사 부분은 여기 이제 학교 전화, 그 다음에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 그 다음에 공동 지도교사는 하시는 선생님 이제 여쭤보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성함하고 연락처 넣으시면 되고요. 참여 학생 이름은 누구누구 할 건지 여기다 이제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넣고 여기는 이름만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세부 정보 보세요. 세부 정보 보시면 주 분야 선택이라고 있어요. 본 연구 과제 수행 관련 핵심 분야 한 개만 선택. 아래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고르셔가지고 1번서부터 8번 중에 고르셔서 여기다가 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인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뭔지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 거죠. 주 분야가,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지만 물리에 예술을 넣은 거냐, 아니면 화학에 기술을 넣은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 분야는 뭔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분야 외에 관련 분야 한 개만 선택. 이거는 말씀대로 아까 주 분야 하나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화학이 접목이 된 건지 생명과학이 접목이 된 건지 지구과학, 수학, 공학, 인문, 사회, 예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주 분야와 플러스된 다른 융합된 학문이 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번호 적으시면 돼요. 연구비 200만원 이건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협약 체결일은 여러분들이 선정된 때부터 12월 18일까지예요. 아까 보셨죠?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주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고등학교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책임 지도교사, 성명, 담당 교과, 생년월일, 학위 전공,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작성하셔서요. 담당 선생님께 드릴 때는 이 부분은 빼놓고 드리시는데 파일로 그냥 뚝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 건 다 작성해서 일단 출력을 함부를 하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SB에다도 하나를 담아서 담당 선생님께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 작성할 건 이렇게 했는데 거기 책임 지도교사는 아니랑 그 선생님들 관련한 거는 비워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 부분은 작성해서 완료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지도교사, 교과, 학위 전공 이거 다 이제 적으시면 되고 참여 학생은 같이 하게 될 5명. 선생님 꼭 5명 같이 해야 돼요? 물론 2명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4명이 해도 되고 5명이 해도 돼요. 근데 책임감 강한 학생 3명이어도 되고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뭐 5명이 같이 하셔도 돼요. 외부 전문가는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돼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짜 쓰시고 책임 지도교사 이건 선생님이 도장이나 서명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남기시고 선생님한테 드리시면 돼요. 공고문 및 두 번째 장이에요. 이게 공고문 및 제안서 심사 방법 및 기준의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연구계획서라고 해서 있는데 연구계획서는 이 한 면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연구계획서는 이 한 면으로만 하셔야 되는데 과제명 아까 처음에 30자 이내에 쓰라고 한 제목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연구 동기 및 목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학생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그 다음에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계획, 연구 내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기법, 전문가, 자문, 여부 등 연구 수행 관련 계획을 명시라고 되어 있죠. 전문가, 자문 여부 등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기대 성과. 본 연구의 예상 결과 및 연구를 통해 얻게 될 긍정적 효과, 가치 등에 대해 계략적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글자 포인트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쓰세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여러분들 선호하는 폰트로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연구계획서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발견 과정, 연구 방향, 계획, 기대, 성과를 표지 및 서약서 등 별첨, 양식을 포함하여 총 5페이지 내외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5페이지 내외라는 건 5장이나 6장까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페이지 내로 다 하시고 도저히 한 페이지 내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장 정도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연구계획서는 참여 학생 작성이 원칙이에요. 지도교사가 대리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장이에요. 참여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을 경우 참여 동기가 분명해야 하며 업무 분장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이게 왜냐면 생기부의 내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학생은 실은 고등학교 3학년은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정말 이 학생이 끝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업 종료가 12월 18일이잖아요. 고3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에 대해서 수능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고3 학생이 현실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명 쓰시고 여기 성명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학년, 그 다음에는 업무 분장. 자, 여기서는 학생들이 뭐를 할 건지, 얘는 과제에서 어떤 부분을 참여해서 이 사람은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시면 돼요. 칸 넘지 않게 쓰시고 전체 이 보폭도 그대로 쓰세요. 자, 여기 연구비 집행 계획,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고. 자, 직접비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활동비와 사업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수당은 뭐냐면 책임 지도교사하고 공동 지도교사 선생님께 지도비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인문 스팀 R&E는 총 예산이 200만 원이죠. 거기서 80만 원이라고 예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세요. 책임 지도교사 수당 땡땡땡 원 곱하기 땡개월 해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60만 원, 20만 원 해서 80만 원 맞추시고요.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뭔가 따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보여드릴 때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사업활동비 부분이 있어요. 예시예요. 자료 인쇄비.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실은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출력을 안 해주시면 외부에서 전지를 출력하거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전지가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해요. 싸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께 부탁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출력을 해주시면 좀 전지가 얇기는 해도 충분히 그걸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탐구 일지나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처럼 만들고 싶다. 그럼 재본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또는 칼라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집에는 흑백밖에 없다. 그래서 칼라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또는 여기 자문과 자문수당 이렇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안 넣어도 돼요. 30만 원 지급 가능인데 못 구하시면 안 넣어도 돼요. 그럼 일단 여기 자료 인쇄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참고 도서 구입비 땡땡땡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필요한 게 어떤 거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해서 책을 샀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살 것이다라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책을 뭘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 책 그 제목은 좀 변동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책을 샀다라는
그 영수증이 제대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산은 그 예산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참고 도서 구입비로 10만 원을 넣었어. 10만 원을 넣었는데 가서 결제를 해보니까 헐 10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 10만 5천 원으로 그 주는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 결제를 하시고 5천 원은 따로 여러분들이 현금이나 여러분 뭐 부모님 카드나 이걸로 해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활동비 내에서 10만 원만 책값으로 쓴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만 5천 원 다 긁으셨다가 나중에 이거 다 틀어져 가지고 하면 여러분 진짜 골치 아파져요.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예산을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다 쓰실 수 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10만 원을 잡았으면 여기서 예산은 10만 원만 쓰고 추가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쓰시면 돼요. 아셨죠? 10만 2천 원, 3천 원 이렇게 했는데 10만 2천 원, 3천 원을 여기서 나오는 그 예산으로 해서 결제를 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및 기술정보 수집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이 올해 당장 이거 접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지 이 사업 활동비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이런 거를 할 때 돈이 얼마가 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내년에 이제 지원하셔서 할 때 참고하셔서 예산을 작성을 하시면 좋죠. 만약에 전혀 예산이나 이런 거 모르고선 막 적어놨다가 헐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정산하고 그럴 때 되게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잊지 마시고 꼭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기 장비비 사용료 포함.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계를 뭘 빌렸어요. 뭐 학교에 있는 거, 학교 과학실에 있는 거 빌리는 건 돈이 안 들죠, 당연히. 학교 과학실에 있는 걸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거 말고 외부에서 뭔가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돈이 얼마가 나갈 것 같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준비하셔가지고 금액 알아보고 예산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비 이용 사용료 포함.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 또는 실험하는 곳을 빌렸어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들여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 및 전산 처리 관리비. 재료 및 전산 처리 관리비 이거는 여러분들 재료 및 전산 처리라고 돼 있잖아요. 재료비 쪽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재료 뭐 사실 거 사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총 예산이 사업활동비 총 예산이 120만 원이에요. 이거 안에서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내 시내외 출장비 학생 여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견학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탐구를 위해서 어딜 직접 가서 보고 그 상황을 확인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출장을 하는데 버스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그 비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출장비 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식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는 예를 들어서 학생 여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비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여비하고 대부분 입장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출장비에. 그러니까 식사비가 여기 포함돼도 되는지는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서 꼭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장을 이제 어디 견학을 갔는데 비용을 해보니까 다 해서 해보니까 5만 5천 원이 나왔어요. 5만 7천 원이 나왔어. 그러면 근데 출장비를 5만 원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 활동비로는 5만 원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7천 원은 각자 계산.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대회 나가거나 그럴 때 필요한 물품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실은 없는데 여기서 사무용품이나 비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우개든 뭐 샤프든 뭐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회의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보세요. 회의비는 얼마씩 해야 되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 번을 할 때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한 번 회의할 때 회의비라는 거가 대부분 예전에는 그 간식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음료수비나 이런 거. 아니면 회의비가 뭐냐면 어디 장소를 가서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장소를 대여하려면 돈을 내야 돼. 이런 것도 회의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비 부분은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간식비 얼마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간식비가 전체 예산에서 여기 사업활동비가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에서 몇 퍼센트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사업활동비 120만 원 중에 간식비를 120만 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그것도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각각 말씀드린 사항들 있죠? 궁금하신 내용 메모해 놓으셨다가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활동비 이거 하실 때는 가능하면 항목을 작게 잡으세요. 항목을 너무 여러 개 그냥 자세하게 막 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정말 힘들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자료인쇄비하고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 이거를 그냥 합치세요. 합치셔가지고 그냥 합쳐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도서 구입비 요거는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분석 검사 임성 실업 기술 정보 수집비하고 기기장비 이것도 해가지고 그냥 합쳐서 하셔도 되고 재료 및 전산 처리비 관리비 했을 때 전산 처리 관리비 이거는 그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그 실험 관련해가지고 근데 위에 보면 임상시험 및 기술정보 수집비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가 연구하려고는 얘가 성분이 뭔지 되게 궁금해. 그러면 그걸 어디다 의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의뢰할 때 비용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될지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이제 담당 한국과학창의재단 조금 있다가 제가 담당자 연락처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분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내년이면 그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그분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답변 주세요. 사업수당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그냥 80만 원 이건 그대로 가시고요. 자, 산출 내역은 간소하게 표현하여 예산표가 한 페이지를 가급적 넘기지 않도록 함. 왜냐하면 이걸 예산표를 너무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부모님들이나 이거를 해본 또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이거 세부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어요. 예산은 최대 200만 원 기준과 용도에 맞게 모두 집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전문가 자문수당 및 지도교사 수당은 아래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아까 얘기했던 8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은 30만 원이고 책임 지도교수 수당은 60만 원, 공동 지도교사 수당은 최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문가 활용비, 출장비 등은 학교 내부 회계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 예산 이렇게 세놓고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서약서는 이제 나쁜 짓 안 하겠다라는 거 이름 쓰고 그다음에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은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에 하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팀은 재단에 요청 시 해당 결과물의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 제사권을 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학교명 쓰시고요. 학년, 성명, 생년월일, 서명 이거 학생들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 지도교사 이건 비워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활용 승낙서 이거 다 해서 마찬가지로 서명하셔야 되고요. 소속기관 여러분 학교 이름,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시면 돼요. 내용 읽어보시고 날짜 쓰시면 끝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살펴본 연구 계획서 관련한 거고 5장을 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많아도 6장. 너무 많다고 그래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 살펴보시고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담당자분 있잖아요. 문의 안내가 전훈 연구원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연락을 근데 이제 바쁘셔서 전화 못 받으실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시간대를 잘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